자, 경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하고 난 문재인 정부. 1년의 성과를 돌아볼 때가 됐는데요. 김현기 선생님. 사실 뭐 분권 안 되고 뭐 개헌 안 됐다고 특별히 책임을 묻진 않아요. 근데 경제는 이게 숫자가 나오거든요. 당장 일자리를 강조했는데 고용 성과가 뭐 좋냐 나쁘냐 최저임금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고 물어보고 숫자가 나오면 참 답하기 어려운 면도 있으시겠어요? 최저임금의 목적은 우선 고용량의 증가에 목적이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고용의 우선 질을 위한 정책인 것이고요. 460만 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혹은 그 밑에서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인 거죠. 이것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3%가 넘거든요. 이들의 임금을 올리고자 하는데 정책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고용 성과에 대해서는 네. 아무튼 고용의 성과가 이러한 이 최저임금의 16.4%의 인상을 감당하지 못할 분들 대부분의 임금 인상분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이 이미 설계가 되었습니다. 혁신 성장. 네. 아니 뭐 혁신을 해서 나라가 좋아진다더니 위원회는 많은데 뭐 우리나라는 뭐 제도에 막혀서 되는 게 없다는 얘기가 곳곳에 나와요. 우선은 규제나 제도라는 것은 단순히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좋은 것이라면 그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환경산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가요? 환경 규제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거든요. 네. 오히려 산업을 만드는 것이 규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 개혁의 방향은 규제의 재설계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분명한 것은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가지고 적어도 새로운 사업,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 성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주요한 기술, 그러한 것의 개발이나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사업의 발전을 위한 그러한 영역에는 분명하게 규제 샌드박스를 둬서 즉 그 모래밭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금거놓고 여기서는 한번 거기서는 자유롭게 확실하게 해보세요. 할 수 있겠다. 어린이 놀이터 샌드박스. 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점을 분명히 갖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특히나 창업이라든가 혁신을 위해서 사실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많은 돈이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